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 이거 정말 꿈 같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정부가 무려 135만 호라는 정말 역대급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서울의 주택 위기를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청사진을 같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뉴스 보면 전국 집값은 안정되고 있다는데 왜 유독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집값만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서울이랑 지방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지방은 파란불, 마이너스인데 서울은 계속 빨간불이잖아요. 이게 바로 수도권의 공급 부족 압력이 얼마나 센지를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의 규모를 숫자로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92,000호. 이게 뭐냐면요. 매년 수도권에 필요한 집이랑 실제로 짓고 있는 집 사이에 거대한 구멍 같은 거예요. 매년 이만큼씩 집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계획을 좀 알기 쉽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정부 계획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규제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대체 왜 비상사태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그동안 쌓여온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넛 차트 하나가 지금 상황을 다 말해줍니다. 착공이라는 게 앞으로 지어질 집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잖아요. 근데 보세요. 서울은 지난 10년 평균의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58%. 지금 땅을 파고 집을 짓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건 몇 년 뒤에 우리가 들어갈 새 집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집을 안 지으니까 당장 2026년만 돼도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확 줄어드는 거죠. 10년 평균이 17만 9천 채였는데 11만 2천 채로 뚝 떨어집니다. 이걸 바로 공급절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그럼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이번에 나온 대책은요, 그냥 집 몇 채 더 짓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주택 정책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그런 중대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나선다는 거. 둘째,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첫 삽을 뜨는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거. 셋째, 온갖 절차를 확 줄여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도 잡겠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첫 번째, 공공주도. 정부가 팔 거도 붙이고 직접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저희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집을, 그것도 더 빨리 짓겠다는 걸까요? 땅은 어디서 구하고 시간은 또 어떻게 줄일 건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공이 가진 땅, 즉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좋은 땅을 구해서 민간 건설사에 팔았어요. 그런 건설사들은 시장 눈치 보면서 집 짓는 속도를 조절했죠. 분양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젠 LH가 그 땅을 팔지 않고 직접 개발에 나서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이제 공급 시기를 정부, 즉 공공이 마음먹은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방식을 바꿨을 때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자, 보세요. 75,000호.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기존에 있던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의 집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서울에 땅이 어디 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도시의 숨은 공간 찾기입니다.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오래된 관공서 건물들 아예 허물고 새로 짓고요.
또 학생 수가 줄어서 비어있는 학교 땅이나 심지어는 기찻길 위 같은 공간까지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도시의 구석구석을 다 찾아내는 거죠. 길고 긴 개발 기간을 줄이는 전략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여기저기 도장 받으러 다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확 묶어서 1년 반 이상 줄이고요. 둘째, 토지 보상도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해서 1년 이상 단축. 마지막으로 공사 시작 전에 철거하고 땅 고르는 준비 과정도 간소화해서 6개월 이상 줄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만 모아도 전체 기간이 2년 넘게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만 많이 짓는다고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한쪽에선 물을 붓는데 다른 쪽에서 불을 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공급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요 관리입니다.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함께 꺼내든 규제 카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핵심은 투기 수요 차단과 가계부채 관리예요.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즉 LTV 한도를 40%로 낮추고요. 특히 갭 투자에 많이 쓰이던 임대사업자 대출은 수도권에선 아예 0%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에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 받을 때도 그 한도를 2억 원으로 딱 묶어버렸죠. 네, 지금까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이 과연 언제쯤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까요? 마지막으로 이 계획의 시간표와 최종 목표를 보면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드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법부터 싹 고치고 당장 내년부터 첫 프로젝트들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아예 주택시장의 구조를 바꾸려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목표로 하는 최종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35만 호.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이만큼의 집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숫자 하나로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공의 역할은 늘리고 민간의 공급 여건은 개선하는 말 그대로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도 확보하겠다. 결국 공공과 민간,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계획의 청사진은 분명 거창하고 야심찹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와 시장의 변수들 속에서 이 계획이 과연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직면한 이 복잡한 주택 문제, 우리는 과연 집을 짓는 것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